전북의 7번째 확진자인 20대 신천지 신도 여성의 추가 동선이 공개된 가운데 전라북도가 여성이 들른 곳에 신천지 시설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 최일선에 선 의료진들에게 선물과 응원을 보내며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함께 가게 방역에 나서는 등 힘을 모아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현역인 김종회 의원도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력 출마자들의 이딴 무소속 행으로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의 7번째 확진자인 20대 신천지 신도 여성의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감염원을 찾기 위해서 이 여성이 들렀다는 동선을 따라서 신천지 시설이 더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GPS를 통해 26살 신천지 신도 여성 확진자의 위치를 추적한 결과 추가 동선이 확인됐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16일 전주시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본 뒤 군산의 지인 집을 방문했고 18일엔 전주 인우동 약국을, 22일엔 다시 군산의 지인 집을 찾았습니다. 첫 발열 증상 날짜도 조사 대상입니다. 여성은 당초 지난달 28일에 첫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8일에 약국에 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라북도는 지난달 18일을 첫 증상 날짜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8일 이후 여성이 거쳐간 동선을 꼼꼼히 살피면서 이 동선 안에 신천지 모임방이 있는지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감염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찾고 싶은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감염원이에요. 그런 이제 신천지 교인들의 소규모 모임의 장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염원으로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성이 지난달 군산에서 만난 지인과 지인의 부모는 검체 채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인과 지인의 부모는 신천지 신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16일 이후 여성과 접촉한 사람은 가족과 지인 등 모두 21명이고 이들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에 선 의료진들에게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에 간식을 보내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임실군은 대구에 있는 의료진에게 치즈를 보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5명이 입원해 있는 전북대병원 음압격리병실. 의사와 간호사 등 20여 명의 의료진이 숨조차 쉬기 힘든 방호복을 입고 24시간 환자를 돌봅니다. 제때 끼니도 챙겨 먹기 어려운 이들에게 최근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한 시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이 우리의 영웅이라는 쪽지와 함께 음료와 과자를 보낸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극복을 해주면 모든 지역사회, 우리나라가 다 같이 이걸 극복하고 예전에 그랬지 그런 말 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치즈의 고장 임실군은 대구 의료진들에게 임실 치즈와 소시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멀리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의료진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이 담겼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나오는 임실 치즈를 보내드려서 다소나마 힘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북 한의사회도 정성스럽게 달인 쌍화탕 4,500봉지를 도내 의료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쌍화탕 드시고 선별진료소나 이렇게 일하시는 의료진들 여러분들 힘내셔서 꼭 코로나19 예방하고 방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도울 수는 없어도 코로나 퇴치에 힘을 보태려는 시민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코로나19로 사람들이 외출 자체를 꺼리면서 음식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힘든 상황이지만 서로의 가게를 찾아가 소독해주면서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는 가게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일 거리가 텅 비었습니다. 그나마 보이는 몇몇 시민들도 마스크로 중무장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기존에 약속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이제 약속은 아예 안 만들고 있어요. 막 밖에 나가기 자체가 무서워가지고. 전주의 한 음식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곳곳을 소독합니다. 같은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상가 자체적으로 매일같이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나와서 식사도 하시고 소비하시라는 취지에서 의자와 테이블부터 주방 안쪽까지 내 가게인 것처럼 정성을 다해 구석구석 소독하고 소독제를 구할 수 있는 곳과 소독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오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너무 좋죠. 안심도 되고 손님들도 걱정 없이 오셔서 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종이컵 한 잔을 부시고 나머지를 물로 가득 채우셔서 이걸 뿌리시면 돼요. 인근 소독업체는 소독제 5톤을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빨리 이 사태가 종식돼서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예전만큼 매출이 올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코로나19 여파. 자영업자들은 막연한 불안감은 떨쳐버리고 함께 이겨내자고 말합니다. 업소는 업소 나름대로 또 이런 소독 같은 것도 신경 쓰고 그래요. 손님들한테 신경 쓰고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조금 이 어려운 고비가 참 한 달에 조금은 아니에요. 이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같이 참고 이겨내야죠.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전북의 신천지 종교시설이 모두 88곳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신천지 교회 측은 64곳의 교회와 부속시설을 공개했지만 이후 정부 자료와 제보를 통해 추가로 24개 시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들 88군데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긴급 방역을 마무리했고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시군 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앞으로 1, 2주간 종교 집회 등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예방 행동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따라 구내식당 이용 시간을 층별로 구분하고 앞 사람의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한 방향으로 앉아 식사하도록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가 항공대대가 옮겨간 도도동에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죠. 도도동 주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항공대대와 인접한 완주군과 김제시 주민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도도동에 제2청사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2청사에는 맑은물 사업본부와 농업기술센터가 입주합니다. 2024년 완공이 목표이고 총 사업비는 715억 원입니다. 농업인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들은 농산물 직거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주시의 제2청사 건립은 헬기 소음 피해로 인한 도도동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원래 송천동 농산물 도매시장을 옮기려 했지만 시장 상인과 인근 주민이 반대하자 이를 취소하고 내놓았습니다. 거기 가면 도매나 좀 가져가려고 몰라도 반절도 안 나간데 여기서 이제 다 소비를 해서 없애는데. 일단 직간접적인 혜택이 기대되는 도도동 주민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완주군 이서면과 김제시 백구면 등 인접 시군 주민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제2청사를 건립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애지가 않으면 그러고서 그냥 이서 아파트세랑 아들이 그냥 놀래갖고 아무 짓도 않는데 그냥. 전주시는 항공대대 옆에 송천동 전주대대까지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잠시 수그러들었던 항공대대를 둘러싼 갈등은 다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임정엽 전 완주 군수가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야권의 통합신당인 민생당에선 임정엽 전 군수에 이어서 현역인 김종애 의원도 탈당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유력 출마자들의 잇따른 무소속 출마로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정엽 전 군수는 어쩌면 자신의 마지막 선거가 될지도 몰라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은 정당에 기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서 능력과 정책으로 심판을 받겠다는 겁니다. 당선 가능성 그리고 주민들의 권유를 탈당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듣는 얘기는 이제 정당보다는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해서 너라도 일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임정 군수는 최근까지 평화당 도당위원장을 한 만큼 그의 탈당이 몰고 올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여기에 같은 당 김종애 의원도 최종 결심만 남았을 뿐 사실상 탈당을 굳힌 상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 할 일이고 대의 정치의 근본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민생당 주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도내 민주당의 지지율이 여전히 철옹성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민생당의 통합이 너무 늦었고 대형 외부 인사의 영입도 없어 막판 새몰이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김관영, 이용호 의원이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 최영재, 임정엽 예비후보에 이어 김종애 의원까지 가세한다면 무소속 연대가 꾸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선거가 이제 불과 40여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 야권의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제각기 살 길을 찾아 도모하는 각자 도생에 나서면서 도내 선거 구도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민주당이 본선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전주 갑과 전주 을,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오늘 밤 발표합니다. 전주 갑 선거구는 김금옥 전 청와대 비서관과 김윤덕 전 의원, 전주 을은 이덕춘 변호사와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남임수는 박희승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세 곳을 끝으로 민주당의 본선 후보가 모두 결정되면 21대 총선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되는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법 개정안이 또 좌절되면서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민생당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공약이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약속했던 탄소법이 다시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가로막혔다며 수수방관하는 정부와 여당은 도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생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탄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법안 통과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전주에 안장된 동학 지도자 6호를 놓고 진도군이 뒤늦게 반환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가 진도군의 6홀 반환 청구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진도군의 항소로 불필요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지게 됐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 동학농민혁명 추모관에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처형된 농민군 지도자의 유골이 안장됐습니다. 유골이 처음 발견된 진도군에 두 차례나 유골 안장을 요청했지만 진도군이 이를 거부하자 전주시가 직접 나선 겁니다. 하지만 진도군은 지난해서야 뒤늦게 유골을 돌려달라며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도군은 장사법에 따라 유골에 대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진도에서 출생하고 사망한 사람의 유골인 만큼 신원을 밝혀 유가족에게 안장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는데 자신들이 더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향인 진도에 안장되는 것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진도군의 주장들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설사 진도군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 유골의 관리권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만 진도군보다는 오히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
진도군이 곧바로 항소한 가운데 사업회 측은 이번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잇따른 소송으로 유골 반환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도내 주요 대학들이 개강 이후 온라인 재택 수업을 진행해 학생 등교는 오는 30일부터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강을 2주 늦춘 오는 16일 개강하는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는 개강 이후 2주간, 개강을 3주 연기한 전주대는 개강 뒤 한 주는 온라인이나 재택 수업을 진행합니다. 구석대는 개강 자체를 4주 늦춰 오는 30일 개강합니다. 전라북도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상하이시가 마스크 3만 장을 전북에 보냈습니다. 전라북도는 안전한 배부를 위해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코로나19 자가격리자와 가족, 중증 장애인,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체육회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체육회는 체육회관에 입점한 커피숍과 미용실 등 상가 4곳에 대해 5월까지 석 달 동안 임대료의 20%를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잠정 폐쇄된 헬스장과 스쿼시장 2곳은 같은 기간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의사 면허 없이 의료인을 고용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운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4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들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뢰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수사해온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주지검은 이 전 군수와 전 비서실장 등 2명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진안군 공무원 2명과 면접관 2명 등 4명만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4명은 지난 2014년 진안군 의료원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응시자 7명에 대해 면접 점수를 높게 주는 방식으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니다. 부안군 상황등도 해상을 지나던 9,800톤급 홍콩 목재 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뒤늦게 접수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전 9시쯤 목재 운반선으로부터 지난 3일 화물칸에서 연기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현재 화물칸을 폐쇄한 채 군산항으로 입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에 대비해 경비함을 보낸 해경은 선박이 군산항에 도착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